중심 내용을 확실하게 담고 있어서 주제랑 완전히 맥이 닿아 있던지 아니면 주제랑 완전히 반대로 가던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다? 함의 추론 문제는 주제 추론 문제와 똑같다. 주제가 뭔지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 will shift on you라고 했을 때 shift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옮겨가는 거, 변하는 거 이런 의미지.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야? 접촉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shift라고 하는 게 너네 shift 키 누른 다음에 시옷 누르면 어떻게 돼요? 쌍시옷으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너한테 접촉해서 이것이 바뀐다 이런 뜻이야. 자,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볼게. 무슨 말이라고? 너에게서 접촉한 채로 바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함축 의미가 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줄이 맨 마지막 문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은 밑줄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요 단어에서 causalty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because 할 때 cause가 보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뜻이야. 그래서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보면 chaos theor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o be extremely humble in our predictions. 우리의 예측에서 아주 겸손하라고 하라는 거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겸손하는 거냐면 tempting projection but overly simple proje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projection 여기서 어떤 의미를 쓰였어요? true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으로, reject는 던지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너네 보고 하라고 던져준 것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알죠? 영상을 그렇지 투사하는 거야. 그 여기서는 프로젝션이 그럼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투사. 그러니까 prediction, 예측이라는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거야. 그래서 유혹적이지만 과도하게 단순한 현재 상태에 대한 예측, 투사를 피하라는 거지. 근데 현재 투사를 어디다가 into 집어넣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그게 무슨 말이야? 현재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에 과도하게 단순하게 투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보이드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때야 돼요? to be라고 했으니까 to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네. 나는 여기서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현재 상태를 단순하게 미래에 투사하지 마라 는 말이 무슨 말이니? 현재도 이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래도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즉 미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Humble in our predictions. 우리의 예측에 있어서 겸손하라는 얘기지. 근데 그게 겸손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해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뒤에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Because just when you think 뭐 할 때 when you think you have a handle on complexity 너가 뭐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복잡성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너는 확실히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접촉된 채로 shift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시 뭘까요, 여러분? 어이구 잘하네. 너가 복잡함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복잡성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너와 접촉한 채로 shift 변해서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변해서 간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과도하게 미래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측에 대해서 겸손하라는 의미예요? 바뀔 수도 있으니까 겸손하라는 의미지, 그치? 그럼 무슨 색깔 영어펜이야? 그렇지. 바뀔 수도 있으니 겸손해라.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첫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 뭐가 보여요? chaos theory가 나오지. 결국 이 글은 혼돈 이론에 관한 거구나. 그리고 혼돈이라는 말 자체에서 뭘 느껴야 되더라? 인생이라는 게 어떻지 않고 생각한 대로 쭉 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막 간다는 거죠. 자, 선생님의 예시인데요. 선생님은 비혼주의자예요. 아니 미안해요. 비혼주의자였어요. 비혼주의자여서 나는
결혼 안 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았고 애를 낳는 건 생각도 안 해봤거든. 선생님 지금 어떻죠? 아주 귀여운 딸랑구가 있죠.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갔으면 no children인데 지금 어떻다? 네, 아주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 사촌을 만나서 커피 한잔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뭔가 삶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갔다고 얘기했지, 본문에서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말하냐. 혼돈 이론이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explore, 탐구한대. 무슨 말이냐면 혼돈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고, 이니치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컨디션을 꾸며주는 거예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나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라고요? 그리고 그 선행사 전치사. 그래서 그 조건에서 어떤 시스템이 unfold over time. unfold라는 단어 너네 되게 어려워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fold가 접는 거니까 unfold는 피다, 펼쳐지다 이런 의미지. 이게 2번 나왔는데 수능에서 이게 수동태가 안 되는데 수동태가 되게끔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펼쳐지다 이런 뜻이니까 얘들아 fold의 반대말인 거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지금 여기처럼 우리 어떤 현재 시스템이 unfold 한다는 거는 펼쳐지는 거고 쫙 전개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어휘 문제로 밑줄 그어놓고 맞냐고 나온 적 있어. 그러니까 unfold가 되게 다루기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라고요? 펼쳐지다. 그래서 외울 때 제대로 외워야 돼. 펼치다 아니고 펼쳐지다야.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2번으로 할까? 수동태 금지. 수동태 금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안 돼? is unfolded. 어색하네. unfolded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 왜요? spell is. 저 계속 막 손으로만 말하니까 무슨 말인가 했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지 혼돈 이론 아닌가?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들아 여기 좀 느껴지지?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잠깐만.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라색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니? 겸손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독해에서는요 여러분 even though가 나오면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혀 읽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주제랑 관련 없는 반대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randomness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 다시 마지막 문제와 연결했을 때 어떻게 돼?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으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라. 그리고 예측은 어렵다.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골라보아야 될 텐데 한번 봅시다. 어디 나와 있어요? 1번 Your fate is practically sealed from the start. 여러분의 운명은요 사실상 처음부터 sealed, 봉인돼 있었다. 그 운명이 봉인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나투르죠? 그 다음에 너는 인생에서 질서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 어때요? 나투르죠? 질서 찾을 수 없어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게 도와준다. 예측할 수 없어요. 나투르죠? 여러분의 삶에서의 결과가 it will change. 변할 건데 in unforeseen ways. 이거 마음에 들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뀔 거다라는 말에서 정답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5번은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발전시킨 선호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이 글은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한 거기 때문에 5번도 남멘션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자, 2번 봅시다. 역시 주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주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뭘 조심하라고 했어? 어떻게 풀면 제일 베스트라고 했지? 보기를 먼저 읽으라고 했지? 그랬을 때 좋은 점이 뭐였어?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이 글의 방향이 어딘지 되게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적어도 1, 2, 3, 4, 5번 보기를 읽었을 때 이 글의 중심 소재,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공통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 장지우 또 안 들어. 듣고 있나? 들리는 거 말고 듣는 거야?
알겠지? hearing 하고 하는 게 아니라 listen carefully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점은 뭐라 그랬어?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면 보기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너네가 지문을 읽고 보기를 가져오게 되면 왠지 1번이 답인 것 같고 왠지 2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1, 2, 3, 4, 5번을 공평하게 읽어서 20%씩 관심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필승 전략이에요. 필승 전략. 그리고 주제 제목 유지에서 틀리면 어떻게 되죠? 절대 1등급 안 나옵니다. 20번대에서 하나로 틀리면 1등급 안 나와요. 그리고 20번대에서 틀렸는데 1등급 나오는 저런 사람을 우리 변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여러분이 중심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Benefits of changing other people's personalities. 다른 사람들의 personality, 성격이죠. 성격을 바꾸는 것이 주는 이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그리고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글이면 답이 1번이죠. 2번이요. Significance of setting strategies for influencing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두 개 딱 읽고 나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뭐에 관한 글이에요? 안 느껴져? 그래,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3번에도 뭐가 나와요? Changing others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할 때 안 느껴지니? 안 느껴져? 1번하고 3번이 반대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10번 중에 8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더라고. 내가 살면서 몇 문제를 풀었을까? 난 사실 세지지도 않거든. 이 중졸들아. 근데 나의 통계, 나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10번 중에 8번은 1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 답이야. 실제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Ways of overcoming resistance in personal development. 노란색 할 때 있나? 갑자기 개인. 그치? Personal development. 개인적 성장. 개인적 성장. 개인적 성장이 change others인가? 애매하지. 그러니까 4번 아닐까 해서 높일 것 같은데 way에 s가 붙었으니까 열거의 글이라는 생각 좀 한번 해보자. 그 다음 5번은 techniques. 기술이야. 뭐를 기술? altering. 바꾸는 거야. 뭘 바꿔? personal relationships and professional relationships. 개인적인 관계, 그 다음에 직업상의 관계. 개인적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지. 친구 관계를 말하는 거고 profession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만나는 관계들이야. 그런 관계를 바꾸기 위한 기술들. 뭐 100번 양보해서 바꾼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근데 바꾸는 게 others,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관계도 역시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다 할 수 있는데 5번이 답이라면 그 바꾸기 위한 기술들이 열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다 해석하지는 않을 텐데 이 사람이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굿뉴스를 얘기했어. 그러면 얘들아 나는 어떻게 한 줄 알아? 나 여기 안 읽어. 왜? 이 글은 배드뉴스를 말하고 싶어서 쓴 글이니까. 그렇지 않아? 아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처음부터 얘기해요? 너네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할 때 엄마 나 용돈 올려줘. 그래? 어머니 밤새 강령하셨는지요? 어머니 요즘 뭐 고민은 없으신가요? 막 쓸데없는 얘기를 쫙 한 다음에 그 다음 뒤에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론부터 얘기하는 건 예의 바르지가 않죠. 이것도 철저히 계산된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bad news는 뭐야? You can change other people. No, 절대 바꿀 수 없고 not even your partner or your children. 남편 못 바꾸는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너네 자녀를 왜 낳는지 알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네 인생에도 네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거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답이 나왔는데?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너 다른 사람들 못 바꿔. 왜 못 바꿔? 그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는 어디서부터 오니까? Come from within. 내 내면에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밖에서 압박을 줘봐야 아니면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봐야 will work. 작동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한대? Avoid situations. 상황을 피하세요. 어떤 상황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표현을 accepting limitations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갑시다. 어법 문제인데요. 1, 2, 3, 4, 5번 보기를 째려보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을 보니까 flying, ing에다 밑줄 그어놓고 맞냐고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일단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pp가 들어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wouldn'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서 주어 자리니까 동명사 주어로서 쓰였구나.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날아가는 거지. 누가 날아가는 거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에는요 b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ban이 일단 뭔지 알아야 돼. 뜻이 뭐예요? 금지하다 알고 있어? 좋아. 그러면 금지하다의 뒤에 any flight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을 쓴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콤마 찍고 나서 문장의 주어가 제대로 보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이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주어인데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가 와야 되는 정답 2번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두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뭐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야가 좀 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do fly가 보였을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강조해 두죠? 그러면 주어가 roots라고 하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즈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have, pp에 have 같은 거 쓰면 돼요? 안 되죠? fly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have, pp, have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공부했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우리 반이었나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수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require는 동사 우리 총정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 너네 그런 순수한 눈망울을 보니 내가. 자,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consider, require, 그 다음에 suggest. 자, 얘네 셋 다 뜻이 뭐예요? 제안하다, require 요구하다, suggest 역시 고려하다, 제안하다 이런 의미죠. 근데 얘네가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집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해왔던 일이야. 그리고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나 음악 듣는 거 좋아해. 영어로 뭐라 그래? I enjoy listening to music이잖아. 그치? 왜? 좋아한다고 말하려면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얘가 ing가 오는데 방금 저 동사들은 어때? consider, 고려하다지. require, 요구하다지. 그 다음 suggest 어때? 제안하다지. 그러면 아직 했던 일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하라고 제안하는 거야? 하라고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것 같은데 얘네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는 거야. 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설명해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냥 디귿다 외웠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ing는 어떤 느낌 있어? 진행의 느낌 있지. 그러면 과거부터 해왔다는 느낌 있잖아. ing는 당연한 걸 말할 때 쓰더라고. 했으니까, 해왔으니까. 그래서 고려한다, 요구한다, 제안한다 이 동사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즉 했어야지 안 하고 뭐하냐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내가 뭐 중요하다고 안 하지. 얘네가 오형식으로 쓸 때가 있어. 오형식일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목적어 다음에 오형식일 때 또 투부정사였어요. 근데 이게 어법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만 중요한 게 아니야. 선배님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동사 하나가 딱 보여서 이거 오형식이네? 목적어 투부정사를 풀어내면 되는 거네? 보이는 순간 영작이 쫙 되죠?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네? 보이는 순간 영작이 쫙 돼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뭐랄까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아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이에요. 특히 어떤 동사 많이 나와? require가 내신 그 기출 서술형 분석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도 나오잖아. 보여? require. 뭐 보여? require는 뒤에 ing가 오거나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너네가 그게 보였다면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어잖아. 그러면 여기가 taking such a route 하는 게 앞에는 aircraft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극으로 가는 경로잖아요. 남극으로 가는 경로를 취하는 어떤 비행기든지 뭐 하도록 to have
가지도록 뭐 값비싼 생존 장비를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 나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다시 require가 뒤에 뭘 가져온다고? 동명사를 목적을 가져온다고. 정말 시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5형식일 때 목적어 투부정사 쓰는 구조까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에 보면은 an aircraft may fly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여기 보면은 how far 이라고 하는 의문사와 그 다음에 an aircraft 주어 may fly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서 그래서 뭐 그냥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로 전치사 뒤에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가보자 갑시다. 자, 문맥상 낱말의 수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 우리 이게 언제냐? 1월달 한 달 전에 했던 것들이잖아. 이제 유형을 막 갑자기 다시 적용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지?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가 있나봐. 자, 문맥의 낱말 쓰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때 선생님이 두 가지 트렌드를 말했지? 요즘 수능의 트렌드가 어때요? 첫 번째,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들이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심지어 2년 전 수능 기출의 답이 poor이다. poor. P-O-O-R. poor. poor 몰라 틀린 사람 있냐고요. 그러면 단어가 어렵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해석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문제푸는 요령으로 설명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반이어로 바뀌는 순간 완전히 주제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길목에 있는 단어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들은 형광펜이 지나가게 돼 있다. 노란색이든 보라색이든 파란색이든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다. 그러하니 어떻게 해라? 문제를 디립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지 말고 반대 단어. 각각 보기를 째려봐서 반대 단어를 먼저 생각해내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단어를 떠올리려고 했는데 딱 떠오르는 반대말이 잘 생각나지 않아. 근데 내가 연기국어라서가 아니라 이 단어가 애매걸쭉지근해. 그러면 정답이 아닌 확률이 매우 높다 까지 갑니다. 오케이? 잠깐만 히터 좀 끄자. 맨날 어느 더 잘라는 얘기를 하네. 와, 우리 서울 2명 붙었네. 서울대요? 보이죠? 장거는 서울대학교 있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고3 중에 수능에서 전체 2개 틀린 애 있거든. 서울대 무조건 붙지 않겠어? 근데 걔는 의대는 안 가고 싶대. 근데 걔가 얼마나 재수가 없냐면 일단 현역인데 지금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재수가 없지? 재수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너무 잘생겼어.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 근데 언니도 완전 예뻐. 아니 누나도 완전 예쁜데 누나도 서울대야. 그 집은 사기캐 집안이지. 그치? 얼마 전에 서울대 정시 발표 났거든요. 내년에 이맘때쯤에 이런 DM을 제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네, 고3분들 가만둬. 자, 그러면은 자, 보기를 먼저 한번 째려봅시다. 자, 1번에 share이라고 한 단어 공유하다지? 그러면 공유하다의 반대말은 뭐야 얘들아? 의견을 공유하다의 반대말은? 차단? 그래. 아니, 영어로 안 떠올라도 괜찮아. 이렇게 한국어 떠올라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provide 제공하다의 반대말은 뭐겠어? 제공 안 하는 거겠지. 그지? 확실한 반대말이 있네. 그 다음에 expose의 반대말은 뭐예요? 노출시키는 거지. 노출되는 거네. 노출되는 거의 반대말은? 보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어떤 이런 쪽, 보수적인 쪽, 그 다음에 자유적인 쪽, 이쪽에 노출된다는 말은 그치. 여기서는 숨겨진다는 말의 반대말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치? 그 다음에 4번에 consistent는요? 일관성 있는 말이니까 그래 뭐 당연히 반이어로는 inconsistent가 되는 거고 일관성 없는 이 문제 난이도 좀 있는데 그치? 왜냐면 다 반이어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gathering의 뜻이 뭐야? gathering? 모으다지 모으다. 그러면 모으다의 반대말은요? 흩트리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 4번 문제를 맞은 사람은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읽고 문법까지 되게 잘 돼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4번 문제 맞은 사람이 꽤 많네.
우리 용원이도 맞았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 보니까, 그지? 틀린 것만 표시하시잖아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often than not 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 이런 뜻이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object, 물체에 대해서 모으는 정보는요, largely one-sided,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나쁜 게 outweigh, 기억납니까? 무게가 더 나간다 이런 의미잖아. 좋은 것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 무슨 말이야? 나쁜 쪽에 더 우리가 비중을 두거나 or vice versa. vice versa?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이후에 3번 뒤부터는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겠지. 그럼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끝났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정보는 항상 어떻다? one-sided다. 근데 왜 그러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유가 맞아야 돼. 왜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이 this가 일어나는 걸까? 이 how에 해당하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분홍색으로, 보라색으로 갈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구랑 상호작용을 해요? 당연히 one-sided로 가려면, 내가 one-sided로 가려면 어때야 되더라? 의견이 같은 사람이랑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1번 괜찮은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파라는 걸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의 일상의 상호작용은 당연히 뭐겠어? 한쪽의 견해만을 제공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번도 괜찮은 거야. 자, 그 다음에 moreover, 게다가 이게 갈 건데, 게다가 자, 우리 TV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애들아 어떻게 가야 돼? 한쪽, 여기서 지금 컨서버티브든지 아니면 보수당이든지 진보당이든지 한쪽에만 노출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번도 괜찮은 거야. 게다가 moreover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의미니까 얘들아? 하나 더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지? 그러면 앞에 문장, 즉 한쪽의 견해만 제공받는다는 말과 한쪽의 견해에만 노출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 아니라면 3번이 답일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in addition 됐어요. 또 나왔네. in addition 뜻이 뭐예요? 역시 게다가 하나 더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앞에 문장과 같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 대상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요,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뭐를요? 얘들아 여기 less likely 보이니? 그러면 목적격 보여서 목적어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형식 구조로 보여야 돼. 여기 보면 뭐를? exposure to consistent information less likely. 자, 여기서 말하는 consistent information은 무슨 색깔 원펜이야? 정보라고 했으니까 무슨 정보 얘들아? consistent information? 노란색이 어떻게 알았어? 일관됐다는 것이. 그렇지. 한쪽에만 치우친 거지. 내가 원래 보수파인데 계속해서 보수적인 정보만 듣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one-sided죠?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랑 일치하니까 4번도 괜찮다. 그치? 라고 풀면 틀리는 거야. 뭐 때문에? less likely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문법 구조가 보여야 되고 less에서 낚이면 안 되는 거지. 저기 숙제도 안 해온 주제에 좀 열심히 들어보는 건 어때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네. 재수없는 남자 할 거잖아. 괜찮아? 성시경처럼 3수 4수 할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야. 당연히 어때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가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라고 하는 편향된 정보를 수용하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일관성 있는 정보에 대한 노출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일관성 없는 정보. 다시 말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건 얘들아 무슨 말이야? 한 단어로 하면? 다양한 정보 아닌가? 다양한 정보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야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8번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prevent를 가지고 놀아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prevent A from B 많이 들어봤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아는 사람은 쓰지 마시고요. 모르는 사람만 씁시다. 지금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다. 이게 슬픈 사람들이네. 소위 말하는 방해 금지 동사들이죠? 방해 금지 동사. 우리 주말에 외웠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동사가 나온 다음에 방해 금지 동사 다음에 A from B의 구조를 쓰고요. 항상 from이 분리, 출처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from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 동사의 종류 때문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해석 때문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문법 때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동사의 종류부터 가볼게요. 방금 prevent 나왔죠? prevent A from B, stop A from B, keep A from B, prohibit A from B. prohibit 나왔으면 inhibit도 나와야 되고요. forbid도 나와야 되고요. 아, 이 오빠 아주 그냥 어휘력이 풍부하네. 아까 B 나왔잖아. 금지하다. ban A from B. 그 다음에 encourage는 격려하다인데 이 단어는요. 못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discourage. 그 다음에 persuade는 설득하다인데 이 단어는요. 설득해서 못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dissuade A from B. A가 B를 못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끝판왕,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이제 우리 연기 교재 할 거잖아요. deter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deter A from B. 역시 A가 B를 못하게 하다. 항상 어떤 구조를 쓴다고? A from B. 못하게 하는 거니까 from을 써야 되겠지. 근데 애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prevent A to V. 이렇게 해놓고 많이 묻는 거야. 무조건 틀리지. 왜? 투부정사의 기본 뉘앙스는 뭐야? 하도록이야, 하도록. 근데 지금 이 동사는 전부 다 못해? 뭐래?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해석을 A가 B를 못하게 하다,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뉘앙스는 조금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못하게 하다. A가 이렇게 해서 A를 마치 주어처럼 해석해서 B를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방해금지 동사의 기본 구조입니다. 당연히 저는요, 이 동사를 외우게 하는데 저의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는 해줄게. 고맙지? 어디선가 들려오네. 고맙습니다. 야, 이 정도면 친절한 거 아니냐? 난 내가 너무 친절해서 항상 고민하는데.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this는 항상 앞내용,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러면 앞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뭘 하는 것부터 막아요? further information 이라는 게 결국 뭐니? 뭐의 반대말이야? one-sided information의 반대말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inconsistent information이랑 같은 말인 거지, 그치? 이거를 모을 수 있어, 없어, 얘들아? 당연히 못 모으게 한다, 여기서 못하게 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해석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gathering이 괜찮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prevent까지 연결해서 했어야 되는 문법까지 물어보는 아주 어려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요거 있잖아. 요거 방금 4번 했던 문제 있지. 요거를 너네한테 숙제로 줄 건데 뭐래 갖고 올 거냐면 이 글이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잡아갖고 오세요. 저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글의 구조를 한눈에 이해하고 이게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어찌하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갖고 오세요. 다음에 2월 2회차 때 한번 검사해볼 거예요. 특히 우리 용원이 걸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정리해갖고 오세요. 나한테 찍히면 이렇게 두려운 거야. 겁나 짜증나지? 아 진짜 목요일날 나란 남자 정말 스포트라이트 받겠네 이런 느낌 들죠? 자 5번 봅시다. 빈칸 문제인데요. 지금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죠?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전체 글을 정리해주는 결론 또는 주제에 해당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기 also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도 인정하면서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졌어요?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이라는 점. 그 다음에 올소가 들어가서 앞에 내용도 인정하면서 하나 더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글을 읽는 순간 여기는 파란색이고 뒤에는 뭐예요? 보라색이겠구나. 그러면 이 글은 파란색과 보라색이 번갈아 가면서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걸 느껴야 돼.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 지구의 일부는요.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문화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건 항상 뭐로 이해되더라? 인간이 한 것, 인공적인 것, 인위적인 것.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렇기도 합니다. 해서 그 반대 진영에 있는 거를 골라줘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빈칸 문제도 어떻게 하면 게이득? 보기를 먼저 읽으면 게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뭔지 한번 찾아보죠. Utilize nature for our survival. Utilize는 use의 고급어이죠. 자연을 이용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번은 designate part for cultural preservation. designate 뜻이 뭐야? designate. 아이고 잘한다. 지명하다. 일부를 지명하는 거야. 뭐를 위해? 문화적 보존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문화적 보존을 위해서 지역을 지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문화는 그 지정해 준. 그렇지. 지정해서 여기는 안 됨. 그린벨트로 딱 묶어놓고 여기는 개발 안 됨.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set aside part to be governed by nature. 자연에 의해서 지배되기 위해서 어떤 일부, part, 지역 같은 거를 set aside. 따로 떼놓는다. 이런 의미죠. 그쵸? 자, 그러면은 set aside part나 designate part나 같은 의미네. 그런데 2번은 문화적인 이유 때문인 거고 3번은 자연이라는 이유 때문인 거네. 그 다음에 4번은요. 잠깐만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아직 안 나오네. Gain control over territory allotted to us. 우리에게 할당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얻는다. 그 다음에 erase borders between nature and culture. 느낌 왔다. 난 보기만 읽고 느낌 오는데? 우이는 무슨 느낌 받았어? 똑같은 느낌 받았어. 한번 말로 성질을 올려서 얘기해볼까요? 무슨 느낌 받았어? 지금 빈칸을 읽고 왔으니까 문화와 자연의 대립. 여기는 100% 자연이야. 어떻게 할게? 백화점. 깔자 culture. culture 그치? 또 culture. 그렇지 않아? 이게 바로 뭐다? 보기가 주는 힘이고 빈칸을 먼저 읽은 자의 여투더 유다. 우리 현철은 유민이가 없으니까 깨르깨르한 사람이 없네. 나경이는 상당히 외로워 보이고 말입니다. 걔네는 왜 동시에 아픈 거야 또? 네, 유미 코피 6번 터졌어요 오늘. 그래서 피 중에. 코 판 거 아니야?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얘기해줄게. 절대 코파면 안 되는 거 알지? 왜게? 결국에는 이 손톱 밑에가 제일 더러운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손톱 밑에 있는 걸로 여러분의 코에 상처를 내는데 이 코 안에 혈관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코를 파면 6번의 코피가 나시는 거거든? 듣고 있니 유민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에 연결되는 신경들이 뇌랑 바로 연결되는 신경들이야. 그래서 코를 잘못 파잖아? 뇌 수막염에 걸릴 수 있어요. 진짜 무서워. 에? 아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는 파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면봉으로 하든지 코를 푸는 방법 있죠. 근데 코를 풀면 또 뭐가 문제가 되죠? 고막이 또 터져요. 그러면 코 딱지에게 시간을 줘서 알아서 걔네들에게 결속력을 주고 적당한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쯤 알아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다면 베스트긴 할 텐데 그러기엔 우리 인내심에 또 한계가 있죠. 그죠? 면봉이 좋을까요? 뭐야? 물로 해서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로 부으면 이제 이 반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럴 때 또 물에 소금을 좀 타면 아주 매운맛을 보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코 세척. 너네 그거 알아?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건?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하는데 귀로 물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쵸. 이비인후과를 지금 경험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지금
자연 대 문화를 얘기하다가 코를 세척하는 방법까지 간 거죠. 그래서 나는 보기를 읽고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자연 4번은 어때 얘들아? 자연 또는 문화가 있어? 애매하지? 일단 둘까 그냥? 응. 그냥 의미 부여하지 않고 처음부터 읽으면 되지. 왜냐면 우리 아직 지금 9문장이나 더 읽어도 되거든. 얼마나 여유도다. 자 보면은 자 우리가 직면할 때 뭐를 이거 face 기억나요? When we are faced with 이렇게 써도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에 직면할 때 라는 의미랑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 어떤 결정이에요? Whether to be apart from or to be a part of nature. nature이라고 하는 공통 목적어에 대해서 apart from, to be a part of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연으로부터 apart 멀어질 건지 아니면 자연의 일부가 될 건지를 결정할 때 우리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돼 있고 우리는 밑에 이미 읽고 올라왔기 때문에 nature에다가 무슨 색깔? 아니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것에서 보라색을 갈 수 있고 자연에서 멀어진다는 거에서 뭐로 가는 거야? 파란색으로 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나 봐요. Either A or B가 되겠네요. 우리의 apartness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apartness의 자연을 선택할 건지, 이게 된 거네요. 아, 얘들아, 여기는 apartness고, 여기는 partness거든요. 그럼 partness는 무슨 색깔 해야 돼요? 얘를 무슨 색깔 해야 돼요? 그렇죠. 자연의 일부가 되겠다는 거니까, 얘가 보라색인 거고요. apartness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 글은 뭐야? 인간은 반드시 뭘 선택해야 된다? 자연에서부터 멀어질 것인지 자연의 일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표현 마음에 들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은 때부터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메모리 보이지? 메모리? 그러니까 뭐야? 시간상의 대조지? 그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옛날에 오르가니즘은 반드시 뭐 해야 됐대요? 영역의 경계를 셋업해야만 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장소와 즉 자원 같은 것들을 디펜드 했어야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살아남아서 재생산할 수, 번식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앞에를 읽어보니까 앞에랑 뒤에랑 내용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앞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테라토리얼 바운더리를 셋업해가지고 자신의 플레이스를 디펜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얘들아? 보라색이야 파란색이야 둘 중에 하나야. 모든 지문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윤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기특해 죽겠네. 미안해. 오늘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거 뭔지 알지? 보라색 아니 파란색 얘들아. 이거 territorial boundary를 셋업하고 defend their place 하는 게 보라색이야 파란색이야? 보라색이야? 왜? 파란색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파트는 떨어지는 건 파트는 좀 이렇게 뿅 가는 거. 뿅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읽었을 때 당연히 주어진 자연 내에서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가 살 거야.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가 말하자면 산딸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하는 거니까 보라색일 확률이 높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했어요? There is something new. 새로운 게 있대. Never seen on earth before. 전에 본 적이 없어. 언제 동안? 인류가 아니라 종들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빌리언은 10억이잖아요.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있지 않았던 something new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Begun to set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on Earth.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conservation, 보존이라는 지역을 세팅한 거야. 뭐로써? Moral and social goal. 도덕적 목표, 사회적 목표로서. 무슨 말이야? 도덕적 사회적 목표라는 건 뭐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얘기지. 그리고 뭘 하기 시작했다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했어요? apart 분리시켰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setting apart the bounded areas for others.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bounded areas 어떤 경계가 되는 영역을 apart 따로 떼어둠으로써. 이게 무슨 말이니? 너네 이거 미안해. 너네 이거 문어랑 연결할 수 있겠어? 얘기해봐. 뭐라고 하려고 했어? 자연은 냅두고 이 부분만 이렇게 문화화 시킨다. 뭐라고? 분명히 한국어로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라고? 자연은 냅두고 이 부분을 이제 보존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이 부분만 이렇게 자연을 지금 이 우리 낭여가 얘기한 게 something new거든요. 원래 모든 종은 어떻게 했대? 자연의 일부가 돼서 그 자연 안에서 살고 자연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보호했던 거야. 근데 이제 인간이 어때? 인간이라는 새로운 호모 사피엔스 종이 어떻게 한 거야? 야 우리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지 말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해서 그냥 두자. 너네 DMZ 들어봤지? DMZ가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죠? 왜? 거기에 2kg인가요? 2kg 정도 되는 곳에 인간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 안에 생물학적 다양성 장난 아니네. 그래서 학자들이 엄청 연구하고 싶어하는 곳 1위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공간이 보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따로 그런 공간을 떼어놓고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자라고 했던 거는 원래 그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종에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하기 시작한 거야? 인간이. 뭐란 이름으로? Sustainability. 지속 보존. 그 다음에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따로 떼놓기 시작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너네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선생님 여기 보라색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잖아. 너네 여기 맞아 틀려? 이게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말이야. 이게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바이오다이버시티를 위해서 경계를 설정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일부러 멀어지는 거야. 너네 알고 있어요? 그린벨트는 비닐하우스로 된 농원 말고는 아파트나 집 같은 거 절대 지을 수 없는 거? 그게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스스로 그 공간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해서 파괴하지 말자라는 약속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인간이 우리끼리 만든 규칙이야. 그 인간이 우리끼리 만든 규칙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문화라고 표현한 거야.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더라. 왜? 결국에는 글은 보라색 아니면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여기 set up boundaries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멀어졌더라. 여기서 others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생물들을 말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답이 뭐지? 맞는 거지? 잠깐만 이렇게 되면 너네가 헷갈리겠네.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결국 자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위에를 보라색으로 갔었어야 되네 여기를? 맞지? 그래 안 헷갈렸겠다. 잘 가다 마지막 삐끗했네. 위에가 보라색이면 2번 순지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Cultural preservation. 근데 여기서 cultural preservation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경계를 설정을 하고 defend 한다는 얘기는 자연의 일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연의 일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얘를 무시하고 얘를 무시하고 자연으로부터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게 자연으로 떨어지겠다는 결정인 거잖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꼬인 거냐?
자연으로 떨어지겠다는 결정이잖아. 그러면 자연에 의해서 지배되도록 일부를 떼어놓겠다. 그러면 자연이랑 섞이지 않겠다는 말이고, 자연이랑 섞이지 않겠다는 말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보라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지? 그러면 그게 얘랑 답이 3번 맞지?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보라색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일부에서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보라색으로 봤어야 되는 거면, 자연의 일부가 되겠다고 하는 결정이 파란색이라면,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결정이 얘라면 얘가 파란색인 거지, 그치? 아, 처음부터 설정을 잘못했네. 나는 되돌릴 수 있는데 너는 되돌릴 수 없겠다. 자, 다시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 글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잖아요. 인간의 선택은 뭐 아니면 뭐다? 자연의 일부가 될 것이냐, 자연에서부터 분리가 될 거냐, 이런 선택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끌어 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과거에는 모든 유기체들은 이렇게 왔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인간이라는 종이 굉장히 특이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이나 번식을 위해서 뭐 해왔어? 경계를 설정하고 자원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 그런 행위를 해왔다는 거지. apart를 할 거냐, apart를 할 거냐 였던 거잖아. 근데 현재 인간 종들은 생존과 번식과 무관하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경계를 또 설정한 거야. 그러면 경계 설정이라는 거는 똑같다, 그지? 경계 설정은 똑같네. 이것도 지금 경계를 설정한 거잖아. 근데 위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설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경계 설정은 뭐를 위해서 한 거야, 얘들아? 자연의 보호하기. 본문에 나와 있어. 대놓고. 자연주의. 위에서는 과거에는 survive와 reproduce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인간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경계를 설정한 이유는, 그렇지, 도덕적,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 잡은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들아,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이 표현 있잖아. Part of the planet is governed by culture 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 발언의 목적이 뭘까? 행성의 이 지구의 일부는 문화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뭐라고? 이 발언의 목적이 뭘까? 이게 바로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야? 그렇지. 인간의 영역인 부분도 있고 자연의 영역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였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묶어서는 안 되고, 그치? 인간 종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이렇게 자연을 위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본 거지. 주원 함께하고 있니? 아씨, 너네 뭐 써갖고 오라 그럴걸. 써갖고 오자, 다음 시간까지. 다 썼네? 다 썼네. 엄청나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갖고 오냐면, 과거와 현재를 묶었으면 문어에다가 파란색을 하면 안 되지. 만약 예를 들어서 과거에다 이렇게 묶었으면 과거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다? 도덕적,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경계를 설정한 거다. 이게 간다면 문화에다가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도덕적,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자연을 위한 경계 설정을 했다. 즉 자연이 개입할 수 있도록 일부를 떼어놓았다라는 의미의 3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답이 왜 안 될까요? 생존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과거 이야기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TS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문화적 보호. 문화 들어가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자연 보호로 오히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지? 반대인가? 반대로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natural preservation 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답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은요. 우리에게 할당된 영역에 대한 통제를 얻는다. 우리에게 할당된 영역에 대한 통제를 얻는다. 그러면 통제를 얻는다는 말 자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거여서 not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 간의 경계를 지운다는 이야기는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멘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자, 우리 흐름 문제 풀 때 매직 넘버 뭐 생각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3, 4, 2 기억났어요? 3, 4, 2로 문제 푸셨습니까? 이거 혹시 맞은 사람?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나이도만 틀렸어요? 자, 그럼 언니 이렇게 풀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guilt와 sham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념 잡혀왔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야? 일어나는 거야. 뭐로부터?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도덕적 기준을 그들의 실제 행동과 비교를 하는데 unfavorable,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를 하면서 일어나는 개념이 바로 죄책감과 부끄러움, 수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그게 못마땅해.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감정이 생긴다. 까지 갈 수 있을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자고요? 3번. 자, 3번에서 그러나 라고 뒤집고 있는데요. The system that underlie guilt and shame 까지 되겠네요. 까지 주어네. evolve가 동사니까요. 그래서 우리 guilt와 shame이 이 글의 중심 소재구나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계속 진화를 해서 뭐하게 만들었다? 또 나왔지. prevent A from B, A가 B를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읽어보니까요. violating social standards, violate 침해하다, 위반하다 이런 의미죠. 사회적 기준을 침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얘들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하거나, 그래서 remedial behavior, remedial이란 단어가 치료책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치료가 되는 행동들을 동기부여하는 거지. 뭐의 여파로? aftermath는 여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여파로 어떤 치료가 되는, 그러니까 고쳐지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사회적 기준을 위반하지 못하게 한다.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영어는 언제 된다고? 읽고 난 다음에 그니깐요 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다시 정리할 때 들어. 봐봐, 지우인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그 사회적 잉여를 위한 작동 원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죄책감과 수치심이 느껴졌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만 해주면 되죠. 여기 안에서만. 그 애들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여파로 치료적인 행동을 본인이 이제 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작동 원리가 뭐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and를 기준으로 to prevent, to motiva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 기준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위반한 행동을 했잖아?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행동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용원이가 안 그래봤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해볼게. 용원이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너무 잘했다 나.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밤새 입을 걷어차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죄책감이 만약에 들었다면, 그러면은 용원이가 만약에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리젝트 용언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게 해야 하지 못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guilt다. 그리고 난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remedial behavior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guilt와 shame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저 오빠가 잘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 guilt와 shame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 얘들아?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내가 맞득치 않아 하는 비교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맞득치 않은 비교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거잖아. 그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3번 괜찮나?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요. shame and guilt도 나왔어요. 비록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경험은 되지만 그들은 또한 표현이 되는데 in different ways behaviorally. 행동적으로는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게임 끝나잖아.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했어? 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가? 왜 느낀대? 그걸 느껴야지 사람들로부터 리젝되지 않고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니까. 근데 갑자기 4번에서 뭔 얘기하고 있어? 심리적인 이야기, 행동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르게 경험되는지 갑자기 shame과 guilt를 대조하고 있잖아. 얘네들 지금 한 묶음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가 갑자기 대조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예요. 나만 틀렸다고. 7번. 오늘 제일 많이 틀리셨죠, 7번. 자, 순서 문제 어떻게 풀려고 했어요, 순서 문제? 역대급으로 답이 많았던 게 뭐라고? BCA. BCA. 국어로 따지면 나다가가 제일 많았다고요. BCA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약간 트렌드는 방금 나경이 얘기한 대로 CBA가 요즘 트렌드다. 왜냐면 애들이 요즘 어려우면 안 읽고 푸니까 안 읽고 BCA를 찍는단 말이야. 왜냐면 BCA가 가장 많았으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에는 CBA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 A를 시작하게 하죠. 그래서 A로 시작하면 항상 오답률 3위 안에 랭크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애들이 A 제껴놓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내신 문제는 언제나 A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 문제 BCA 먼저 이런 순서로 읽어보면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풀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어떤 요령이 좋다 그랬어? 응? 보기? 그렇지. 주어진 문장에서 꼼꼼하게 읽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야. 아니, 하나만 아닌가? 주어진 문장이 주제문이거나 아니거나. 하나만 하는 얘기네. 주제문이거나 도입부여서 중심 소재를 말해주거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모든 글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BCA로 해보지만 결국에는 연결사, 그 다음에 또 지시사, 또 관사, 또 동사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즘에 연결사는 자꾸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데 연결사가 있다면 진짜 물도 넣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지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or example 도움이 되죠? 표시할게요. 제가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he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B번에서 또 for example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나요? for example은 2번 나오면 이제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가 나왔죠? 이 관사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관사 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처음 언급됐다. 그 관사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에서는요. These overt behaviors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행동, overt는 과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연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are easy to notice. 알아차리기가 되게 쉽다라고 했을 때 이런 행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연결사, 이런 흐름들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라고요? B의 첫 문장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C의 첫 문장을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A로 가봅니다. 그러면 조합이 나와요.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자기 기대를 강화시킵니다. 어떤 학생들의 don't usually win.
보통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이런 의미겠죠. 그런 학생들의 부정적인 자기 기대를 강화합니다. 당연히 실패라는 건 재밌지 않고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아이들은 포기하거나 drop out,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컨닝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게 마련이죠.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아, 느낌 오지 않았어? 무슨 느낌 왔어? These overt 잘한다. 이 these overt behavior가 뭐였다? 바로 이 공공연한 이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E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은 해보죠. 하지만 우리는 C로 가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항상 안전하게 B부터 먼저 가보자. B에서 가보니까 어떤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야? 아하, 왜 나오는지 알겠지? 왜 disability라고 하는지 알겠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장애가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아서 come to believe it's stupid. 아, 나는 바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learning disability가 있다는 거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아니면 자신의 이런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투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런 sense of competence,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벌써 뭐더라? bolstering 뭐지? 아, 볼스터니까 그지? 볼스터. 볼드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강화하다. 여기에서 볼스터에서 부스트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강화하답니다. 생각났어. 그래서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의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려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투영하는 거지.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 예시 안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아이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아까 자기 기대라 그랬던가? 부정적인 자기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이에게 이런 자신의 고통을 투영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C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눈에 띄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 경쟁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쟁의 효과에 대해서 이 글이 말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되게 미묘해서 알아차리기가 식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화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학생들한테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학생들은 쉽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쟁은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대시모니 그것이 어렵다는 게 대시라는 게 항상 앞내용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잖아. 뭐 누구나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누구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 또는 아까 전에 learning disability라고 하는 것은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난독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ADHD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누구한테 굉장히 어렵겠지?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어? 야,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A로 가볼까? He may, for example, harass an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아주 학습적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농구 코트에서 괴롭히는 거야. 자, 그럼 이때 he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learning disability가 있는 그 친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예요? 다른 이에게 투영한다는 것에 대한 예시로 A가 언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에서 A로 넘어가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these overt behavior가 주어진 문장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C, B, A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복습을 해야 될까요? 문장 삽입은 주어진 문장을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주어진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 유형 역시 연결사, 지시사, 관사, 동사 가지고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고 너무나 땡큐 베리 감사하게도 in contrast라고 하는 연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상당히 쉽게 풀 수 있다. 왜? in contrast는 앞의 내용과 확실한 대조점이 있어서 글의 흐름이 뒤집어지는 곳을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higher level identification은요, interpret 해석합니다. 행동을 뭐하다고요? reflecting some internal states.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식별이라고 했을 텐데 그 수준의 식별은요 행동을 그 행동을 얘들아 그 행동이야 그 행동을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나 아니면 그 행위자의 목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higher level identificatio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의 목표를 반영하거나 상태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그 행위자의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대. 자, 그러면 그 어떤 행동이 있을 거잖아. 나는 이 글만 읽어도 글의 구조가 보이는데, 그지? 어떤 행동이 있을 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하나는 뭐예요? 무슨 뭐가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higher level 식별이겠지. 그죠? 근데 higher level 식별의 그 중요한 점은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내면의 상태에 좀 더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목표에 집중한다는 거야. 어렵게 말해서 내면의 상태지 배고프구나. 그 다음에 목표.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만족시키려고 먹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반영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너무 쉬운데 이 문제? 왜냐면은 그래 여기 5번에서 뭐가 보여? Low level identification 보이셨니? 보지? 그러면 여기서 these characteriz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low 레벨인지 아니면 high 레벨인지만 알면 되겠네. 그러면 답이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low level identification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literal movement, literal movement 글자 그대로의 움직임에 집중한대요. 근데 뭐랑 관련되어 있어? enacting the behavior. 그 행동을 하는 글자 그대로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팔을 뻗는다든지 사과를 잡는다든지 그게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까지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행동에 집중한다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는 뭐에 집중한다고 했지? 그렇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속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글자 그대로의 움직임. 예를 들면 어떤 거? 팔을 뻗는다든지 사과를 딴다든지 7시간 동안 수업하면서 물을 한 번도 안 먹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 읽어봐. 이러한 특징은 땡큐 말해주는 게 거의 없대. 뭐에 대해서? 이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거의 없대. 그럼 얘들아 여기 그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색깔이야? 보라. 왜 보라색이야? 행동. 죄송한데요. 명사로 자꾸 얘기하실 거예요? 노란색? 왜요? 뭘 가 들어와 넌. 죄송한데요. 위에 읽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배고프구나. 그래서 사과를 따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 요건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 자, 그러면 low level identification 어떻게 하는 거야? 용원이가 숙제를 안 해왔구나. 프린트가 있는지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higher level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줄래?
이걸 할 줄 알아야 나는 진정한 선생님이 생각하거든. 하고 싶진 않지만. 아, 용원이가 힘들었구나. 다른 게 공부할 게 많구나. 아니면 쟤는 중학교 때부터 프린트를 점검하는 습관이 없었나 보구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아이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리터럴 무브먼트만 본다면 그건 로우 레벨이지. 그러면 그거는 용원이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야. 용원이 그냥 겉에 행동만 설명한 거야. 근데 제가 배고파서 안 한 거구나. 그래서 프린트를 뜯어먹으려고 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 아이의 내면의 상태와 목표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 그러면 그게 결국 뭐야?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little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얘기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얘기 안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The letter interpretation이라고 돼 있는데 게임 끝나버렸네. 여기서 letter가 뭐야? letter? 뭐라고? 후자잖아, 후자. 그러면 얘들아 전자가 뭐야 여기서 지금? 로우 레벨이 먼저 얘기해 줘놨어. 2번 동그라미 뒤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여기 4번이 왜 날라가냐? 4번 동그라미 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하이 레벨을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이 레벨 인터프레테이션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죠? 아, 배가 고팠구나.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causal relation이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였어? 주어진 문장의 higher level identification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자, 요약문제 뭐랑 똑같다고요? 동의어 찾기 유형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약문은 평균 2.4문장 정도만 읽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풀라 그랬지? 먼저 요약문을 읽는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을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에서 바로 윗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본다. 알게 된다 그랬죠? 기다려. 지난주에 시험 안 보고 도망간 중학생이 있어서 협박 중입니다. 저 밖에서 자기 지금 막 간다고 막. 자, 그래서 맨 위에서 언급된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은요 더 어찌한대요. 뭐에? To lose money. Then they are motivated by the prospect of winning it. 그 돈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에 의해서 동기부여됐을 때보다 어땠을 때? Lose money. 돈을 잃는다고 했을 때 더 어찌 되더라. 그래서 it is blank to offer future incentive, not immediate discount. 미래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뭐 하지 않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않고 현재 즉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빈칸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즉시 할인을 해주는지 말라고 했으니까 즉시 할인해 준다는 게 뭐야더라? 즉시 할인해 주는 게 lose money 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즉시 할인이 이득이죠. 할인이. 아,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나? 그러면은 future incentive를 offer 하는 건 future incentive를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원래대로 풀자. 자, 여기 A를 파란색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B를 보라색으로 놓겠습니다. 자, 요거에 해당하는 표현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가봅시다. A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된 실험에서 $100를 얻는 것이 found, 발견됐습니다. 어떻다고? To be half as appealing as losing $100. is unappealing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여기 보면 as 구조가 나왔죠? 두 번째 as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할 건데 얘가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losing money is unappeal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 얘들아? half가 붙었어.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100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100달러를 잃는다고 하는 것이 매력이 없다고 하는 것만큼의 절반의 매력이 있대. 다시 100달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절반의 매력이 있대. 뭐만큼의 100달러를 잃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것에. 무슨 말이야? 손해가 싫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half가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앞에 게 더 매력적이라는 거야? 뒤에 게 더 매력적이라는 거야? 뒤에 게 더 매력적인데 뒤에가 언어필이니까. 뭔가 응. 그 뒤에 거는 응. 그냥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는 건데 앞에는 이득이 있는 거. 아니야, 있는 거야. 있는 거.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봐 이거 뭐라고 표현한 거야? In a similar vein이라고 표현한 거죠. 뭔 뜻이에요? 같은 말로 하자면 이런 뜻이야. vein이 원래 동맥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줄기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similar이랑 같은 뜻이고 연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뭘 받았어? 로또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요청을 받았지. 뭐? 걔네들이 이 티켓을 다른 거랑 교환할 수 있냐고. 근데 이 다른 거는 unequal chance of winning. 그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이 똑같은데 다른 거랑 바꾸겠냐고 요청을 받았어. 그럼 보통 하게 안 하게. 근데 fewer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agrees. 50%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심지어 뭐 어떤 뇌물을 받았는데도 초콜릿이라는 뇌물을 받았는데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거랑 바꾸지 않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10가지 읽어보니까 winning $100가 더 매력적인 거야? losing $100가 더 매력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사람들한테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거야? losing 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losing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unappealing에 꽂히지 말고 half에 꽂히라고. 그러니까 winning 하는 것이 losing 하는 것에 절반만큼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뒤에 있는 losing $100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losing money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로 가야 되니까 뭐로 가야 되니 얘들아? losing money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렇지. reluctant다 이렇게 가주는 것이. hesitant까지 갈 수 있겠죠? 망설인다 머뭇거린다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 자 그래서 마케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하는 게 말이 되냐면 가주어이시고요. 진주어 대절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100달러를 주는데 그 100달러는요. 앞으로 미래에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100달러를 만약 쿠폰 같은 걸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미래에 지금 냉장고 사실 때 100달러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100달러를 디스카운트 하는 것보다 더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한대. 그러면 미래의 어디냐? 미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 왜냐면 여기 보면 greater incentive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desirable로 가야 되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단 두 문장 만에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나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오래 걸렸지? 짜증나네. (1분만) 쉬었다 좀 더 하면 안 되겠니? 안 돼? 안 된다고? 들어와. 우리 몇 회까지 했었어? 시험 보러 온 거지? 시험 보러 온 거 아니야? 진짜.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럼 공부 안 하고? 시험 봐. 저기 뒤에서도 시험 봐. 왜? 진짜. 뭘 진짜야? 화이팅!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볼게. 우리 정우가 아름다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진짜 지금 봐요? 그럼요. 못 볼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안 해보면 언제 올라와요? 왜 못 볼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했는데?
네? 아 이거 외우다가 안 해주시길래 다음에 먼저 하고 왔는데 그럼 지금 다시 외워. 근데 어차피 못 가. 나경이 누나 문법도 봐줘야 되고 우인이 형아 모의고사도 봐줘야 되고 여기 아직 안 끝난 피드백도 있고 형아 어차피 다시 배울까? 진짜요? 왜요? 농담하는 거 같아요? 아니요. 네, 화이팅. 좀 그런데. 목요일에 동화가 네가 더 해봐지. 공부 안 해도 네가 더 해봐지. 네. 내가 뭐 할 말 있어? 글자 없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있는데 있는데 없어? 우리 몇 회부터 오늘? 6회까지 6회까지밖에 안 했어? 아니야. 좀 더 생각해봐. 그런 거 같아. 아니라고 해줘. 이제 3개밖에 없어. 진짜로? 집에 있어. 아니라고 해줘. 진짜 6회까지밖에 안 했어? 아니 니네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 옆에 간 애들은 진짜 미안하네. 지금 원래 진도표에 따르면 지금 오늘 22회까지 끝내줘야 되는데 아 6회? 아 현타 오네? 야 그럼 얘들아 진짜 해야 되겠다 그치? 안 할 수 없겠지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러면 6, 7, 8이라도 하자 어때? 좋은 생각이지? 6회는 한 거 아니야? 6까지 한 거야? 아 7부터? 한 명 더 하는데. 누구? 중학생. 내 사생팬들이야 신경 쓰지 마. 진짜 지금 봐요. 네. 또 안 가져온 사람? 없어요? 야! 형아 좀 갖다 주세요. 진짜요? 아 뭐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하게 해요. 아니 진짜 맞을 것 같아요. 봐요.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싫어 듣고 싶지 않아. 네가 할 지금 발언권은 없어. 괜찮아 듣고 싶지 않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갔다 쉬는 시간이야. 1분 뒤에 시작할게. 잘했어? 왜? 이거 안 씹혀야 돼. 왜 그래? 몇 시간이야? 대충 하긴 했고 될지 모르겠어. 계속 저것만 하면 그래서 500개를 지켜서 영상을 보면 안 돼요. 너무 죽겠어? 네. 너 저기 적어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날 몰빵할게요. 제 컨디션 최고를 만들어서 올게요. 목요일 말하는 거지? 오늘 뭐 이게 좀 달아줘? 이게 뭐? 어 인사? 아마
중간에 내가 끊어서 이상하게 네. 났을 것 같아. 7, 8, 9. 한 장? 네. 7, 8, 9. 때마침 없네. 오. 그냥 500제를 1대1 피드백을 할까? 틀린 것만? 니네 시험 보고 뭐지?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도 할 수도 있는 거야. 정답률 기반으로 하지 마. 너 자꾸 돌아다녀! 될것 같아요. 해! 그럼 목요일에 도망가지 말든가. 뭐 너가 성실한 모습 보였어 선생님이 한 번은 받을 수 있어. 그럼 다시 해가지고 외워갖고 이렇게 하지. 안 그래? 무서운 시간을 응? 무서운 시간. 응. 맞아? 아, 이게 그거는 고등학교 가면 엄청 좋은 거구나. 근데 원래를 좀 이해하면서 하는 거죠? 그때여서? 몇 번 하면 적용이 되지 뭐. 테이크, 테이크. 테이크. 아, 훌륭하시네. 어이, 눈물 난다, 눈물 나. 어디가? 이거 안 해주면 가. 일단 세세내고 써, 먼저. 우리가 테스트가 예비 보일 거예요. 아, 그거? 아, 여기 있네. 어떡할까? 시험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하면은 무지랑 늘어지겠지? 어떻게 할까? 풀어온 사람이 셋이고 안 풀어온 사람이 셋인데